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고전소설이 잘 풀리지 않는 친구들 이 영상 한번 보고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받자마자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 내려가고 나서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어떤 방법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제가 소개하는 방법을 한번 들어보시고 기존에 쭉 처음부터 읽었던 친구들은 한번 제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학이라는 건 메타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EBS를 달달 암기하거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문만 무작정 먼저 읽고 풀라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고전소설 특히 고어도 많이 나오고 한자어도 많이 나오는데 잘 읽혀지지도 않고 뭐가 핵심인지도 모른 채 읽고 나면 답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추천하는 방식이 바로 보기랑 줄거리를 먼저 보고 줄거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보기의 핵심과 연결시키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자세히 풀어놓은 선택지를 보게 되면 이 고전소설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전소설을 제가 읽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앞부분의 줄거리든 중간의 줄거리든 줄거리 보시고 그런 다음에 보기를 잘 보세요. 그러면 이들의 핵심이 뭔지 보이고 더더욱 보기 밑에 있는 선택지까지 읽으면 이거를 통해서 인물의 종류가 C가 나왔네, C가 두 명이네 라고 한다면 김씨, 이씨. 그럼 우리는 그렇다면 이거는 가정소설이구나. 그러면 인물의 종류만 보게 되면 누가 누구랑 갈등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줄거리랑 보기 선택지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건 김씨라는 본처와 이씨라고 하는 첩이 싸우구나. 그럼 안 봐도 이씨에 의해서 김씨가 모함을 당하는 내용이고 모함 당하는 내용은 정절이구나 라는 이 가정소설의 일반 패턴을 읽어내게 돼요. 그만큼 줄거리 보기 선택지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글을 지문으로 읽어 가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요, 감상으로 적절한 것이 이 글의 이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보기에서 먼저 문제 선택지 답을 찾고 핵심을 잡은 다음에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선택지를 미리 보세요. 선택지 1번부터 쭉 5번까지 봤더니 자 1번은 봤더니 김씨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김씨가 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보기랑 선택지 줄거리 가지고 이것을 지울 수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거죠. 됐죠? 그리고 또 5번도 그러고 보니까 지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 3번, 4번이 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2번, 3번, 4번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뭐 개똥이 나오고 소똥이 나오고 말똥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얘네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지문 독해를 할 때는 오로지 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만 찾으면서 독해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문장은 다 제거해버리고 얘네만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독해하면서 찾아가다가 중간에 이제 뭐 다른 문제 있잖아요. A 부분을 물었다 그러면 그 부분 나오면 답을 찾으면 되고요. 중간에 읽다 보니까 기억 나온다, 기억 부분 끝나고 나면 가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기 줄거리에서 선택지에서 핵심을 잡은 다음에 이 소설의 핵심이 전체가 뭐라는 걸 알고 그런 다음에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에 핵심 요 인물들을 찾으면서 읽으면 그 외적인 것들은 다 지워도 되고 그태워 매달릴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가면서 A 나오면 A 읽고 바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A조차도 보기 선택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모의고사하고 수능이 다른 건 철저하게 수능은 보기에서 말한 핵심 중심으로 묻지 곁다리를 묻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9월 모의고사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줄거리가 있었어요. 그럼 줄거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간 배비장 인물이 나오네요.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애랑이 나오네. 그럼 이제 적는 거예요. 배비장과 애랑 인물의 관계를 적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에서 보기 줄거리 이걸 왜 본다고요? 인물의 관계, 인물의 종류를 보기 한 거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그럼 배비장은 조롱을 받는 부정적인 인물이네요. 됐죠? 창피를 당한 배비장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비문학으로 말하면 서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비장이라는 작품 전혀 몰라도 얘는 애랑이 나는 기생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한 인물이고 창피스러워서 이제 뭐한다?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정이 이제 이 지문에 나오는구나 라고 캐치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보기 문제로 가야 되겠죠. 자, 보기 문제를 볼게요. 자, 보기 문제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기준 힌트를 잡아가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비장전에서 창피를 당해 똑같죠. 앞에 줄거리하고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비장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 이제 안 떠나는 거죠.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초점이죠. 배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 앞에 똑같죠. 줄거리하고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럼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봤더니 정리를 하는 거야. 이것도. 자, 배비장이 아까 줄거리를 본다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배비장이 서울로 가려고 할 때 구조를 그리는 거예요. 이때 도움을 받는 게 제주도 사람들이란 말이야. 제주 사람들. 근데 이때 서울로 가기 위해서 제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왜 그게 가능했냐면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뭐 한 거야? 존중을 한 거죠.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 사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 반성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과정에서 반성. 다시 말하면 이제 우월감을 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고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의 변화. 경직된 관념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그동안은 우월감이 있었는데 우월감을 버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은 앞으로 뭐가 나오겠다. 본론에서 앞에 줄거리랑 연결시키 보면 배비장이 창피당하고 어쨌든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서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 사람들을 자기가 우월감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어느 정도 내용이 또 압축이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걸 토대로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제 선택지를. 자, 보겠습니다.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한 배비장의 행위에서, 그러면 지금 얘는 양반이 배비장이야. 근데 묻고 있는데 대답 안 한다고 계집을 책망한대요. 뭘 물었을까? 서울로 가는 방법일 것이고 보기 생각해요. 그 계집은 제주도 사람이겠죠.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월감을 갖고 있죠. 왜? 제주 사람 계집을 야단치고 있으니까. 2번 보세요.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한 배비장의 태도에서 지방이라고 제주도죠. 제주도 사람을 하대했잖아요. 1번, 2번 같은 거죠. 그가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로 제주 사람을 얕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번, 2번은 같은 거죠. 선생님 앞에 보기에서 얘가 반성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번, 2번 때문에 반성하기 전 단계가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대화를 나눌 때 이제 대화가 안 돼. 내가 제주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그럼 이제 태도를 바꾼다는 얘기겠죠. 자, 물을 사람이 없어 계집에게, 다시 계집이죠. 같이 보는 거예요. 계집에게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배비장의 생각에서 그가 계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 그러면 사과를 한다는 건 이제 존중한다는 거고요.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 아까 보기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죠. 자, 이 노릇을 어찌하여 좋겠냐고 묻는 배비장의 모습에서, 이게 답이 4번인데 그냥 지문 안 가도 되는 거죠. 왜 답이 4번일까요? 자, 무엇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논리 구조가 배비장인 양반이 계집한테 어떻게 하면 배를 타고 서울로 가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노릇을 어찌하여 좋겠느냐고 묻는 배비장이 묻는다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 계집한테 묻는 거죠. 논리상.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고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계집한테 사과하고 나서 다시 묻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서울로 갈 수 있겠니? 그러면 여기에 묻는다는 거, 어찌하여 좋겠니라고 묻는다는 것은 서울로 어떻게 가면 좋겠니라는 걸 이제 존경하면서 묻고 있는 거지. 내가 너를 어떤 방식으로 존중해야 되겠니? 라는 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논리 범주가 다른 거죠. 아직 이런 논리 범주를 모르면 아직 문학 먼 거죠. 어정쩡하게 말하려다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고 한 배비장의 발언에서, 그럼 이런 발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발언을 통해서 잘못한 거잖아요. 어정쩡하게 계집한테 또는 누군가한테 말하려다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는 말은 내가 또 반말을 했네, 존중을 안 했네, 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본다, 반성한다, 논리가 됐겠죠. 그럼 이제 4번만 답이 된 거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알겠네. 그럼 앞으로 지문 가서 읽을 때, 이 배비장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계집한테 처음에는 막대했다가 그 다음엔 이제 존중하면서 방법을 묻고 있구나. 이걸 가지고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으면 1번처럼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기나 선택지를 통해서 먼저 지울 수 있는 건 지우고, 없으면 하나하나 이걸 찾으면서 읽자라는 거죠. 계집은 배비장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 그러면 역시 계집하고 배비장인데, 배비장이 잘못한 일을 계집이 양반답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계집이 나올 때 무조건 양반답지 못했다고 비판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2번, 배비장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답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 그러면 요번에는 배비장이 나왔는데 그건 모르죠.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여기까지 맞다는 거죠. 즉답을 피했는지 즉시 답을 했는지 요걸 보라는 거죠. 3번, 계집은 배비장에게 배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넴으로써 그가 궁금해했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 계집과 배비장이 대화를 나누는 건 배편이죠. 서울로 갈 수 있는 배편. 그럼 배비장이 계집한테 물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서울로 갈 수 있겠니? 그런데 계집이 그 정보를 알려주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거는 지문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사공과 부인의 허락 없이 다른 행격을 태울 수 없다. 낯선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이때 낯선이는 누구예요? 바로 배비장이죠. 양반이죠. 야, 너 태울 수 없어. 라고. 왜? 부인이 허락 없이는 임의로 다른 행격을 태울 수 없다고 말했어. 그럼 답은 그냥 4번이에요. 논리상으로. 왜 논리상으로 4번이에요? 앞에 문장의 조건은, 사공은 야, 부인 허락 없이 너 낯선 사람 태울 수 없어야? 근데 네 낯선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니를 못 태우는 건 부인의 허락이 없기 때문이지 내가 낯선 사람이 두려워서라는 경계심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 이 말이 지문에 있을 거고, 그 뜻풀이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공은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부인의 허락이 없는 한. 이거죠. 그럼 뒤에 낯선에 대한 경계란 말이 올 수가 없는 거죠. 답은 그냥 4번이고, 사공은 배비장의 다급한 상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4번, 5번 서로 선택지 부딪히죠. 사공이 이번에는 경계심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5번은 오히려 배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해결책이죠.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또 너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친근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답이겠다라는 거 정도는 찾아내야 되고요. 오늘의 본질은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오로지 계집이 배비장을 까고 있는지, 배비장이 즉답을 피했는지, 계집이 배비장한테 배편의 정보를 알려줬는지, 사공은 낯선이를 부인의 허락 없이 태울 수 없다고 말했는지, 5번, 사공은 배비장한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연민을 느끼는지, 이걸 찾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부터 E는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답을 풀면 되고요. 3번도 조그만 돛대 세운배 나오면 그때 바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질은 지문을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을까라고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 이제 저것만 찾으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푸는 건 하지 않을게요. 일단은 이때 배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냐고 물으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요. 그게 집 한참 물거리 보다가 대답이 아니하고 고개를 돌리니 배비장은 그 정도 분해서 목소리를 두어 다시 책망 겸 묻겠다. 이 사람 양반이므로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무슨 말이람?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 양반이지. 양반이면 남녀 유별 예의 염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데 와서 무슨 말이며? 쌀아기밥 먹고 병풍들이 낮잠 자다 왔소? 초면에 무슨 반말이야? 참 듣기 싫군. 어서 가소. 됐네. 그럼 요 부분 딱 보는 순간 누가 계집이 양반을 양반답지 않다고 비판하네요. 그럼 지우고 빨리 넘어가야죠. 쭉 넘어가서 배비장이 구식적 빨리 읽어야 되는 거야. 관련 없잖아요. 배비장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하대를 놓고 하다가 그 말 들으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에서 혼자 자탄한 것이다. 내가 금년 신수 불길하도다. 쭉쭉쭉 빨리 넘어가요. 왜? 선택지 없잖아요. 하며 분한 마음에 그 계지가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진 않건만 해는 점점 서산을 거치고 둥둥 물을 사람이 없어서 넘어가. 아까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쭉 여보시오 내가 실수를 했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실수라 할 것이 예 있사오리까 그렇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는 양반이십니까? 근데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 갈 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거 좀 묻고자 하리요. 서울 양반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 오셨으며 또 성함은 무엇입니까? 묻고 있지? 성함은 차차 아시오마는 내가 이곳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부모 병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름을 바로 밝히는 건 아니네요. 그럼 아까 선택지 기억했다가 또 지우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하면 가히 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 저녁에 다 떠나고 이제는 다시 4, 5일 기다려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노릇 어찌하여 줬어? 그럼 이제 가는 배가 없으니까 하더니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지는 모르겠어. 정보를 알려주네. 빨리 지워야지. 저기 저 언덕편 밑에 포장 치고 쭉. 그럼 요거 나오면 풀면 되고 떠나간다니 알려주고 있죠. 빨리 넘어가세요. 그럼 배비장이 허겁지겁 이제 가고 있죠. 뱃사공한테 사공이 반말에 비가 틀려서 사공을 왜 찾아 어쩌고저쩌고 쭉 보세요. 왜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는 아까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에 없잖아요. 원래 배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 해라 하자니 제 모양 보고 받을지 몰라서 어정쩡하게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걸 보고 한숨을 쉬며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는 말이에요. 묻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 좀 타고 가옵시다. 좋은 말씀이 오다마는 이 배가 행객 싣는 배가 아니었고 해남으로 가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가는 터인즉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네. 근데 태울 수 없다고 했는데 뒤에 봤더니 뭐 경기하거나 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지문화도 못 풀어요. 논리가 안 되면. 됐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겠소만은 내가 병한 어쩌고저쩌고 밑에 당신 모습이 불쌍하오. 그러면 연민의 감정 됐네. 이런 식으로 보세요. 제가 대충 읽은 것 같지만 제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1번 문제에 대한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사람들, 이 선택지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는 아니지만 A, B, C, D 조그만 돛담에 나올 땐 바로 풀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먼저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캐치한 다음에 이거 중심으로 빠르게 필요 없어 라고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문학을 배비장전 알아야 되는데 배비장전 안다고 해서 요 부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EBS가 반영되더라도 EBS에 전혀 없는 지문이 시험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보기, 줄거리 잘 보시고 그거 기준 잡고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있으면 그 선택지 미리 보고 그것만 찾으면서 빠르게 독해하면 정확해지고 뭘 중심으로 읽어야 될지 알고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처음부터 읽어버리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 채 헤매고 있다가 문제 풀면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